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안녕하세요. 따뜻한 마음 믿음의 한약 선화한약국 대표 한약사 이기택입니다. 저희 선화한약국에서는 내 가족에게 드린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약을 조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비염, 관절 통증, 숙취 해소, 그리고 건강한 한방 다이어트까지 이젠 선화한약국이 여러분들의 건강과 함께하겠습니다. 대전일보 옆 월평타운 상가 1층 월평역 4번 출구 문의 전화는 528-2848 지금 포털에서 대전 선한약국을 검색해보세요. 2020년 1월 28일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엔데에서는 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쓰레기 학교라고 정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그 대전 중구에 있는 한 여자 중학교에서 그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이를 좀 은폐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학생과 학부모들의 거센 비난을 받으면서 진실이 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이게 이제 설 연휴 직전에 관련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일단은 보도가 나가자 해당 기사에는 그 비난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26일 저녁 10시경에는 그 해당 여자 중학교가 트위터 실검 그 1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하고요. 예. 댓글 내용을 보면 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은 터질 것이 터졌다. 그 알만한 애들은 다 알던 사실이다. 학교 밑은 유흥업소 천지고 선생들은 온갖 성 드립하고 뭐 이런 종류의 내용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련 트위터 글에는 그 어제 기준으로 1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리트윗을 하면서 각종 추가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여자 중학교뿐만 아니라 그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자 고등학교에서 벌어졌던 성추행 관련 제보들도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물론 댓글이 팩트는 아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이 댓글 내용을 보면 이 학교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 결국은 터질 것이 터졌다. 이런 내용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 주셨지만은 정말 성추행 종류도 가지가지였다고 하는데요. 예. 수업 시간에 그 교사가 흔히 야동이라고 하죠. 그 성인 음란물을 보다가 학생들에게 이제 들킨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예. 그 서대전 음식 축제에 그 학생들을 동원해서 술을 따르게 시킨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교사는 그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면서 따로 만나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도 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미술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부장 교사는요. 수업 시간에 랩으로 학생들의 그 팔다리나 이제 가슴 등을 그런 신체를 감싸고 자르는 과정에서 그 허벅지 안쪽까지 가위질을 하거나 학생들을 뒤에서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의혹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거의 그렇습니다. 엄중한 상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학교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진상 조사가 없었습니까? 네, 그 점이 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학교는요, 이 학교는 그 교육부와 대전시 교육청으로부터 미술 중점 학교 지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교사가 그 성추행 사건과 연루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그 이러한 성추행 비위를 인지하고서도 그 성고충 심의위원회나 학교폭력 대책 그 자치위원회를 열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예. 그 피해 학생들을 위한 보호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대전시 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았었고요. 대신 해당 교사를 명예퇴직시키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유사 사례가 발생한 다른 학교의 그런 유형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문제가 정말 심각해 보이는데요. 근데 문제는 또 이뿐만이 아니고 그 방금 전 제가 이 학교가 미술 중점 학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래서 보다 또 많은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학교 측에서는 그 위장 전입까지 시키면서 학생들을 모집한 그런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예.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관련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까? 네, 이번 사건이 처음 불거지다 대전시 교육청 감사관실은요, 제보받은 것이 없었다. 그런 건은 그 학생 생활 그 교육과에 확인해봐라. 뭐 이런 식의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 얼마 전 그 대전시 교육청 설동우 교육감이 대전지방변호사협회와 그 대전시 의사회 등과 함께 이제 학교폭력 예방 종합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예. 이런 보여주기식 선포식이나 협약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정말 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 학교에 다니다가 전학을 간 한 학생은요, 여기는 쓰레기 학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전시 교육청이 이 학교에 대해 보다 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적절한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단계에서는 진상조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학부모들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다가 그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가짜뉴스 주의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가짜 뉴스입니까? 그 아나운서께서도 오프닝에서 이제 우한 폐렴 관련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인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에 대한 가짜 뉴스도 좀 많이 나돌고 예.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공포를 더 키우지요. 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국내에선 총 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뭐 한때 우리 지역인 그 충남대학교 병원에서도 의심 환자가 있다 이런 보도가 있기도 했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환자는 그 두 차례 검사 결과 메르스 우한 폐렴에서 모두 이제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음성 반응이라면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이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이 잘못된 숫자 정보나 전염성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정보들이 현재 좀 인터넷 통해 나돌고 있어가지고 예.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은 위험도가 메르스보다 50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 전염 속도가 이제 사스보다 훨씬 더 빠르다. 우한시에서는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한 명씩 쓰러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이제 과장된 유언비어는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보를 너무 통제를 하면 이런 유언비어는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 메르스 사태 때 분명히 확인했던 바이기도 한데요. 예.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그 확진자들과 접촉한 사람 등 중 그 특이 증상을 보이는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실 때에는 입과 코가 좀 잘 덮일 수 있도록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또 손 자주 씻으시고 입안을 자주 헹구는 등의 그런 개인 위생 관리는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1월 29일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사람 수요일 순서 함께하십니다.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님비와 핀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아나운서께서도 오프닝에 말씀하셨지만은 그 우한 폐렴 확산으로 현재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시죠. 그 이에 정부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그 중국 우한으로 전세기 4대를 보내 현재 이제 우한에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교민이나 유학생들을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앞서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 등도 전세기를 보내서 자국민들을 철수를 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그 전세기를 투입했거나 아니면은 투입할 예정인 나라들은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영국 그리고 프랑스 등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들을 전세기에 태워서 그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 2곳에 약 14일간 격리 수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격리 수용 장소에 대해서 말이 좀 많습니다. 당초 일각에서는 그 상대적으로 질병관리본부와 좀 인접해 있는 충남 천안의 그 우정공무원 교육원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 이들을 수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돌기도 했었는데요. 예. 물론 이제 정부 당국자는 확인된 바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긴 했으나 그 여러 언론들이 앞다퉈서 그 천안이 격리 수용 지역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을 좀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이제 천안 지역 여론이 크게 반발을 했고요. 교통의 중심지이자 수도권에서 통학하는 대학생들도 많은 인구 65만 도시에 그 어떻게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격리 수용할 생각을 하느냐라면서 좀 들끓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격리 수용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우정 공무원 교육원 그 인근에는요, 이곳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관사촌이 이제 100가구 정도가 돼 있다고 하고요. 국립중앙 청소년 수련원 역시 인근에 그 아파트 단지 2곳과 그다음에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발 여론이 컸던 것 같고요. 정부는 그래서 오늘 그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 인재개발원을 격리 수용시설로 최종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그 전세기는 그 청주공항이 아닌 김포공항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바이러스는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격리를 철저하게 한다면 이 격리 수용 시설에서 뭐 바이러스가 전염될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 이제 학계의 정설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막연한 공포가 이런 우려 또 사회적 갈등을 낳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게 정말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셨듯이 뭐 나의 안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좀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애초에 이런 장소를 선정할 때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또 이제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 사태가 좀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라 정부에서도 이를 준비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다. 뭐 이런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주민들도 또 설득을 해야 되고요. 또 우한에 있는 국민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요, 그 진천 시내로부터 이제 12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있다고 하고, 아산에 있는 경찰 인재개발원 역시 대중교통으로는 좀 접근하기 어렵고, 천안 아산역에서 자동차로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이제 격리 수용 지역으로 이제 알려지자 그 현재 이 지역 주민들 역시 좀 현재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뭐 격리 수용 시설을 따로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뭐 이번처럼 전세기가 도착한 다음에 그 최단 이동 거리 안에 있는 그 이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굳이 새로운 시설까지는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뭐 이게 이제 수용이 끝난 뒤에 소독 방역을 철저히 하면은 감염학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좀 미리 선정해서 이와 관련된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이번 문제가 그 혐오 시설은 우리 집 뒷마당만 아니면 돼라는 뭐 이른바 님비 현상이나 아니면 좋은 건 무조건 우리 집 앞마당으로 오세요라고 하는 핀피 현상으로 비춰져서 또 다른 그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 정해진 것보다 많은 돈을 일컬어서 우리가 가외돈이라고 하죠. 그 대덕 연구특구에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소속 일부 연구원들이 그동안 사전 신고도 없이 그 외부 강연 등 그 무단으로 대외 활동을 하면서 가외돈을 챙기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합니다. 예. 이거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정부 출연 소속 직원들은 외부 강연을 나가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고요. 네, 일정 규정이 있습니다. 예, 일정 금액 이상은 받을 수가 없죠. 네, 말씀하신 대로요. 이 부정청탁금지법과 그 자체 감사 규정에 따르면요. 그 정부 출연연 소속 직원들이 대외 활동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전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기관장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를 했어도 회당 60만 원을 넘는 그런 강의료 같은 걸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실시된 감사 결과 무려 그 49명의 직원들이 이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합니다. 예.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전 신고를 하지 않는다. 또 금액을 초과해서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번에 적발된 사례의 대부분은요, 사전 신고하지 않고 이제 외부 강연을 했거나 그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강의료나 이제 자문료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그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에 적발된 대상자들 중 이제 상당수가 전년도에도 같은 이유로 주의나 경고 조치를 받은 전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이 됐다. 이건 뭐
다분히 이제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징계가 너무 솜방망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징계뿐 아니라 또 이들의 도덕적 해이 역시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나는 원래 고학력자이고 나를 필요로 하니까 나는 이 정도 대접을 받아도 돼. 뭐 이런 인식이 이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지난 2015년에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한 연구원이 사전 신고도 없이 무려 86차례나 외부 활동을 해서 총 3,660만 원을 받아 감사에서 지적된 바도 있었습니다. 예. 급여는 급여대로 받고 또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과외 돈을 챙긴다. 뭐 국민들은 썩 이런 모습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죠. 허탈할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은데요. 이들이 받는 급여가 모두 국민들이 낸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그거대로 받고 또 자신의 능력이라면서 업무 시간에 밖에 나가 이렇게 수천만 원 정도의 부수입을 올린다는 건 아무리 좋게 생각해봐도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공공연구노동조합 측은 이번 징계 행위를 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그 과잉 갑질 감사행위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즉 이제 감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얼마 전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보면 노동자가 4시간을 일하면은 30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직도 이 30분의 휴식 시간을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많고요. 그리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이 강제 휴식 시간조차 좀 원망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부디 정부 출연연 직원분들께서 같은 사회 구성원인 이런 분들의 마음까지도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죠.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1월 30일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에서는 목요일 순서 함께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침착과 성숙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그 대전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이제 접촉한 시민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예, 지난번까지 합치면 총 4명의 시민이 그 확진자 접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한 명이 그 중국 우한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어서 현재 그 자택에서 격리 조치된 상태라고 합니다. 예. 그 뭐 우한 지역을 다녀온 사람이 확진자가 접촉을 한 것이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현재 감염된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머지 3명은요. 그 보건소 직원이 1대1로 매일매일 상태를 파악하는 이른바 능동 감시를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어쨌든 이제 이 감염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국가적으로 또 지역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응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죠. 네, 그 대전에서는요 혹시 모를 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그 충남대병원 등 7개 병원에 47개의 병실과 그 55개의 음압병상을 확보한 상태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이미 지난해 11월 대전 중구 침산동에 있는 그 500명 정도가 수용 가능한 대전 청소년 수련마을을 격리 수용시설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아, 예. 격리 수용 시설이 준비가 돼 있군요. 네, 이미 지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대전에는 이제 대학이 많은데 유학생들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의 대학들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현재 대전은 약 2,200명 가량의 중국인 유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이제 방학을 맞아서 그 중국으로 돌아간 상태라고 하고요. 하지만 중국에 갔다가 돌아온 유학생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건대학교에서는 중국에 다녀온 학생들을 기숙사 4층 그 1인실에 일정 기간 동안 격리시켜서 그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예. 그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유학생들도 있지만 반대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간 우리나라 유학생들도 있잖아요. 네, 그 학생들이 또 이제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 오늘 오전에 그 전세기를 통해 중국 우한에 있는 일부 교민들과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되돌아올 예정이었었죠. 하지만 이제 중국 당국의 그 협조가 늦어지면서 그 이들은 오늘 밤에나 좀 출발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요. 아무튼 한국으로 돌아오면 아시다시피 그 국가 격리 시설에서 약 14일간 머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제되는 올해 그 1학기 중국 교환학생 제도를 전면 취소했다고 하고 아직 중국 현지에 남아 있는 그 증상 의심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국 자제를 좀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공항을 이용할 때는 별도 차량을 운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불가피하게 수업에 빠지게 되면은 공결 처리를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뭐 관계 당국은 적극적이고 또 선제적인 대응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시민들은 좀 침착하게 이런 상황을 좀 대책에 따라는 그런 자세가 좀 따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대전권 대학에서 그 중국 우한 지역으로 유학을 간 학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물론 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렇다고 또 막연한 공포를 조장해서 좀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어 그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줘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관계 당국과 시민 모두 좀 침착하고 또 성숙한 대응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가시니까 좋습니까? 로 정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온 나라가 비상인 가운데 그 충남 지역 13개 기초의회 의장들이 그제 7박 9일 일정으로 동유럽으로 이제 국외 연수를 떠났다고 합니다. 예. 이들이 간 곳은 오스트리아와 체코, 헝가리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그 리더십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이번 연수를 떠났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참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네요. 지금 이 시국에 해외 연수 뭐 말이 해외 연수지 외유성 관광성 뭐 이런 연수라는 것은 뭐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조금 들어보시죠. 그 충남에서는 총 15개 의회가 기초의회가 있는데요. 그중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그 천안시의회 인치견 의장하고 같은 당 그 금산군 의회 김종학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의장들이 그 이번 연수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예. 리더십 역량을 기르러 해외에 나갔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꼭 거기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방의회 의장 정도를 할 인물이라면은 그 인물이 그 정도의 리더십도 없어서 뭐 이런 위기 상황에 주민 혈세를 들여서 해외로 나간다는 게 정말 좀 화가 납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점은요. 그 리더십 역량 강화가 연수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 일정표를 보면은 동유럽 패키지 여행 단골 코스인 그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호수마을 그리고 뭐 빼어난 자연 경관으로 인기가 높은 베르히테스 가든 말도 어렵습니다. 소금광산, 뭐 체코 프라하에 있는 뭐 옛날 성들하고 멜크스토언 뭐 이런 데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리더십은 이렇게 위기 상황에 발휘하는 것이 리더십 아닙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없어져 주는 게 더 리더십이 아닌가 이렇게 또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기감도 뭐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해외에 나가서 리더십을 연수를 받겠다. 이건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정말 화가 나는데요. 뭐 특히 예. 충남은 격리시설 문제로 현재 지역 여론이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이제 지역민들의 의사를 좀 대변하고 또 다독거려야 될 의회 수장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번 연수 비용으로 의장 1인당 약 370만 원 정도가 책정됐다고 하고요. 또 이 의장님들을 뭐 수행하는 공무원까지 포함하면은 1억 원가량의 시민열세가 이번 그 연수에 쓰인다고 합니다. 예, 이렇다 보니 지방의회 신뢰는 뭐 더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요. 이번에 그 꼭 그 동유럽으로 이제 연수를 떠난 의장들이 누구인지를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요. 그 부여의 송봉섭, 아산의 김영애, 그 서산의 임재관, 태안의 김기두, 논산의 김진호, 계룡의 그 박춘엽, 서천의 조동준, 당진의 김기재, 그리고 공주시의회 박병수 의장이 이번에 연수를 떠났고요. 예. 자유한국당 소속으로는 청양의 구기수, 예산의 이승구, 홍성의 김현수, 그리고 보령시의회의 박금순 의장이 이번 연수를 함께 갔다고 합니다. 예. 제가 지금 호명해드린 의장님들께 꼭 묻고 싶습니다. 그 가시니까 정말 좋습니까? 예. 그 이들의 리더십 역량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나중에 꼭 한번 따져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소한의 정무적 감각은 있어야 되는데 정무적 감각이 없으면 눈치라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공감 능력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이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